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일찍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장난감 제작자 제퍼토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제나무 장난감을 파는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늙은 스승이 후회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는 동안 제퍼토는 새 장난감에 대한 훌륭한 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통나무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즉시 노인은 지체 없이 장난감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통나무에서 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그가 상상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조각했고 잠시 후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단순히 너무 늙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일했습니다. 먼저 그는 인형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팔과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제퍼토는 인형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페토는 얼어붙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에는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갑자기 인형이 의자에서 뛰어올랐다. 제페토는 말이 없었다. 인형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피노키오라고 지었습니다. 제이페토와 피노키오는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입니다. 제퍼토는 가난하게 살았고 피노키오를 위한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소년에게 주었다.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에 갔다. 갑자기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년은 앞으로 꽉 조이고 그 앞에서 거대한 세계 텐트를 보았다. 서커스였다. 광대가 입구 앞에 서서 방문객들을 짖었다. 피노키오는 안에 있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소년이 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광대에게 주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소년은 무대에서 인형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동시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형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피노키오를 그의 공연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 주인이 소년을 붙잡아 새장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요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노키오가 그의 행위를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정은 주문을 걸었고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들고 거리에 있었다. 그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피노키오는 눈먼 고양이와 교활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양이와 여우는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학용품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마법의 분야에 돈을 심어야 합니다. 돈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넉넉한 금전적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노키오는 사기꾼을 믿고 돈을 주었다. 소년이 돈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요정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미 학용품을 샀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워서 요정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코는 정상 크기로 줄어들었다. 요정은 피노키오가 속일 때마다 코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녀는 돈을 손에 들고 학교에 가는 길에 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서커스의 주인이 피노키오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는 그 소년이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우리에 다시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년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미 해안으로 헤엄치고 있을 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동시에 땅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늙은 제이페토는 물에서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부 친구에게 작은 배를 빌려 헤엄쳐 보았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노인은 수영을 할 수 없어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를 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즉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보고 피노키오는 매우 기뻤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매우 미안했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항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요정은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소년과 노인을 해방시켜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매우 똑똑하고 순종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마치고 워크숍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